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저 오늘은 하루 쉬는 날이어서 집에 있는데 전화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네. 오늘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서 기자님을 그냥 전 어제부터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론스타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제 판결에 관한 내용이 우리 언론에 쏟아졌죠. 네. 우리나라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얼마인지는 환율을 감안해야 되는데 2,800억 원이라고도 하고 2,900억 원이 좀 넘는다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야 되기 때문에 3,000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금액이 됐냐? 사실은 이게 전체 론스타가 소송을 건 금액의 5%가 안 되니 적은 금액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선 일단 론스타가 그 소송을 건 금액은 6조 원입니다만 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2011년에 체결된 한 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 보장 협정 발효됐던 요 이후의 사건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 론스타가 문제 제기한 것들 중에 금액이 큰 것들은 HSBC에 대한 매각 과정에서의 그 매각 지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요건 2007년에서 8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고 세금 문제도 전반적으로 그것은 다룰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론스타가 2011년 12월 3일에 그 하나 금융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외환은행을 넘기는데 이 처음에 사인했던 금액과 나중에 최종 계약 금액이 다릅니다. 한 7, 8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간에 배당금 받아간 걸 빼면 이 정도의 손해가 났으니 그러니까 한 4,3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났으니 요거를 배상해달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부가 바로 그 부분, 그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길 때 매각이 지연되면서 론스타에 발생한 손해의 절반이 한국 정부의 책임이니 배상하라라고 해서 이번에 전체 그 판결 금액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론스타가 건 금액은 한 5% 안 되는 종류의 돈만 주면 됐으니 이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 살펴보면은 한 그 쟁점이 된 부분에서는 절반 정도는 한국 정부가 진 겁니다. 그래요. 자, 아주 칼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 소송의 결론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자, 그런데 이 론스타 사건의 결론 지금 정리해 주셨지만 책임질 사람들 그리고 미스터리가 남아요. 지금 일단은 요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 6조 원을 배상할 뻔했는데 내놓으라 요구를 받았는데 이 5%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요거 선방한 거 아니냐, 선방 이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 KBS는 이 론스타 문제를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간 추적해서 보도하면서 요 소송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리포트를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환율상 한 5조 원이라고 했는데 5조 원 가운데 실제로 쟁점이 되는 것은 한 7, 8천억 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이겼는지 졌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튼 거의 1조 원 정도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선방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어느 정도는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판결의 핵심적인 한국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느냐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게 선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갈리는지 알게 됩니다. 매각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미룬 게 한국 정부가 공평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 건데 사실은 절반밖에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검사의 어떤 영웅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왜냐하면 이게 그 절반의 책임이 론스타에 있다고 한 것은 그 론스타가 그 외환 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정부의 심판을 받습니다. 유혜원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구속이 되고요. 실형도 살고 론스타에게는 수백억 단위의 벌금도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절반 정도 있다라는 게 인정이 돼서 절반 정도 깎아준 거거든요. 근데 이 잘못했다는 걸 누가 밝혀냈느냐. 당시 대검 중수부에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가 근무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를 했던 겁니다. 론스타 사건을. 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절반 정도는 이 검찰의 활약에 의해서 깎여졌으니 선방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 이 하나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결국 한국 정부가 돈을 3천억 원 이상을 물러주게 됐다는 겁니다. 네네. 이게 뭐 절반을 이겼건 졌건 3천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이유가 하나은행이 인수할 가격을 싸게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도와줬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한 6천억, 7천억 정도를 싸게 샀어요. 그래서 하나은행은 당시에는 좋았죠. 한국은 그 하나은행에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문을 보자면 하나은행이 싸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압박했다는 겁니다. 하나은행이 론스타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가 싸게 사지 않으면 허락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조금만 싸게 해줘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론스타가 정말 싸게 해주면 승인되는 건 확실해? 라고 서로 대화한 내용, 회의 내용 이런 서류가 무수히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 서류의 근거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의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은행이 한국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종류의 내용의 증거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한국 정부가 하나은행이 6천억 원 정도 이익을 보는 과정에 개입을 해준 잘못이 있으므로 네네. 그 6천억 원 가운데 3천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을 부당하게 도와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 하나가 본 이익은 6천억, 그중에 3천억은 한국 정부가 되는 돈이 되는 상황.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냐. 분명히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 정리를 쭉 해주시니까 이제 또 저도 어렴풋이 가물가물 기억이 나는데 2003년에 론스타가 인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여러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아니 70조 원대 가치가 있는 외환은행이 일시적으로 부실하다고 이걸 1조 4천억이 채 안 되는 돈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 헐값 매각 이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론스타가 일본에서 뭐 이제 예식장, 골프장 이런 거 하는 산업자본인데 우리나라 은행법은 산업자본에 이렇게 51% 경영권을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 그 매각 맞습니다. 자체가 위법했다 이런 논란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론스타 이야기를 오랫동안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된 바로 그 단초들입니다. 네네. 결국은 뭔가 책임질 일이 너무 많은 사건이었는데 론스타 사건은.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어떤 책임을 졌느냐 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최초의 2003년도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부터 중간에 산업자본 논란, 그러니까 당초에 인수 자격이 없는 회사가 왜 인수해 갔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그 뒤에 HSBC가 인수하려고 하던 과정 혹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위반 사실이 있을 때 그때 이 인수 자격 내지는 이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고 그 뒤로 이번에 판결의 대상이 된 왜 매각을 지연시키면서 하나은행에게 이익을 주었느냐라는 책임을 진 부분. 이 과정은 모든 것이 정책 당국자의 결정입니다. 네네네. 네, 이걸 다룬 영화도 있어요. 블랙머니라고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조진웅 씨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맞아요. 큰 의혹들이 뭐 팩스 5장으로 외환은행이 부실한 것처럼 속였다라는 종류의 의혹. 아니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기 돈이 끼어 있던 금융당국의 한 수장이 사익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네. 뭐 이런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유죄가 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금융당국자들도 구속이 된 적이 있지만 그리고 실제 실형이 구형은 됐지만 아무도 유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활동하고 있어요. 한독수 당시 현 국무총리시잖아요. 네, 국무총리. 네, 국무총리가 당시에 론스타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작전 기간에 2002년에서 3년. 네네.
총리는 지금 모른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개입한 바 없다. 네. 변향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다 구속은 됐지만 무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경호 현재 부총리. 네네네. 네는 2023년에 인수할 당시에는 은행 제도 과장, 실무 책임자였고요. 네. 중간에 매각할 당시에는 여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지금 한은 총재는 2008년에 당시에 산업자본이어서 왜 론스타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때 이 의혹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차관이었고요. 네. 지금 현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관은 당시에 2008년 당시에 이창용 부위원장과 함께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국회의장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신데 이분은 2002년 3년 사이에 당시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아니 지금 정부의 경제 라인은 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론 핵관이네요. 네. 론스타 핵심 관계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야당 관계자들도 네. 뭐 피할 수 없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리고 론스타와 관련되어 있던 경제 관료들이 상당히 많이 현 정부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하루 다 끝날 것 같지 않은데 한 30초 남았는데요. 네. 지금 이 영화 블랙머니에도 제기됐던 지금 이 인물들과 네. 관련된 남아있는 미스테리 뭐가 풀려야 되나요? 론스타의 시드머니 자금이 대체 누구 돈이냐? 혹시 검은 머리 한국인 돈이 아니냐? 네. 근데 이건 지금 파헤치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들도 파헤치려고 했지만 진실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왜 피난처로 갔다가 네. 나온 돈인데 한국인의 돈인 것 같긴 한 큰 돈이 많긴 했는데 네.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네. 론스타가 사실 실제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 론스타의 실제 주인 중에 상당수가 한국인일 수 있다. 혹은 검은 머리 한국인일 수 있다. 소름 끼칩니다. 이거 다음에 네. 한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이 50